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예정보다 2년 빨리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자정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데요. 각 정당들은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영령이 잠든 민주묘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45년 만에 난데없이 선포된 계엄령과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그리고 장장 6개월간 이어진 지난한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에게 또 남녀 편가르기를 통해서 득표를 하려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을 찾아 중도층과 보수 결집을 통한 역전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삼권 분립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붕괴될 것이라며 막판 역전으로 독재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권영국 후보는 서울 일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본투표. 앞서 20대 대선을 훌쩍 뛰어넘는 사전투표율을 보여준 광주 전남이 본투표에서도 힘 있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은 투표 참여로 발휘됩니다. 늘 그랬듯 우리 광주는 이번에도 투표하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힘을 보여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광주에는 모두 357개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극심한 사회 분열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선관위는 소외되는 유권자가 없도록 투표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 단체는 대부분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를 적극 안내한 덕분입니다. 조기 대선은 우리 장애인이 아니고 대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으로 꼭 한 표 행사해 주시라고 얘기를 꼭 드렸고요. 꼭꼭 밀봉된 투표함은 관리관의 감독 아래 배에 실립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7개 시군의 도서 지역 76곳에서도 투표함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인이 있는 모든 섬에 투표소를 설치하진 못하지만 대신 배와 버스 등 교통편이 지원됩니다. 섬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교통 불편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자봉도 1개소, 그리고 버스로 지원을 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지자체장들의 독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전남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6월 3일 본투표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민주시민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100% 꼭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전투표 때 전남의 투표율은 56.5%,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선관위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24시간 동안 실시간 CCTV가 녹화가 돼 있고 전문 보안 업체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게 투명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분열을 딛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불황을 겪고 있는 여수 산단을 찾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여수 산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실질적 대응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기업의 관계자들은 설비 노후화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 부담을 호소했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특별법 제정과 함께 최대 1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현장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이 도내 위탁업체를 점검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8개의 교육지원청이 늘봄 강사 지원 위탁을 맡기고 있는 3곳의 위탁업체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늘봄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관내 1만여 명의 늘봄 강사 대상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향후 위탁기관 프로그램 선정과 민간기관과 협력 시 외부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유적지에 해외에서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인데요. 살아온 시대도 나라도 다르지만 평화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시 연양동에 위치한 여순 항쟁탑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이 묵념을 올립니다. 항쟁탑을 바라보며 여순 11구 사건 설명에 집중하는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평화와 인권,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4.3 유적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여순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들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일본과 한국의 특히 시민자원의 연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손님들은 여순항쟁 역사관도 찾았습니다. 피해 상황과 관련 기록물 등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건이 발발한 지 72년 만에 개관한 국내 최초 여순 사건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관을 찬찬히 둘러보며 나라와 시대를 떠나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기억해야 할 과거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長い間この事態があったことについて隠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知ったんですけど、相当いろんなご苦労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私がっていうのはおかし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同じ生きる人間としてちょっと慰労といいますか。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여수 오동도 여순 사건 기념관과 희생자 위령비 등을 둘러본 뒤 수요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남 동부권에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쯤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 올해 첫 오존 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달 7일. 여수와 광양 지역 오존 농도가 0.12 ppm을 넘어서면서 길게는 4시간 동안 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전남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모두 23차례로 특히 5월 26일부터 지난 주말까지는 매일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 등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생기는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존에 노출되게 되면 더 많이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존은 특히 동부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오존주의보의 90% 이상이 여수, 순천, 광양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질소 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되는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당국과 보건당국, 지자체는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의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10년간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아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온도 변화 교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계기관들은 집중 측정과 대기질 분석을 통해 동북권 오존 발생의 핵심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쌀값 하락의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쌀 의무 수입 중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국회와 농민운동단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간부 등을 만나 쌀 의무 수입 중단을 위해 WTO 재협상과 새로운 국제 통상 압력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국내 소비량의 10% 수준인 40만 8천여 톤을 의무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허덕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한가닥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완의 대기로 꼽혔던 윤도현 선수는 멀티 홈런 등 최근 4개의 홈런으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회 선두타자 홈런에 이어서 2회 승부를 결정짓는 연타석 홈런까지. 기아 타이거즈 윤도현 선수가 멀티 홈런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냈습니다. 주전 내야수들의 줄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윤도현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3할 7푼 1, 2의 타율에 홈런 4개, 7타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게임에서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고교 시절 김도영의 라이벌을 넘어서 이제 확실한 주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꾸준한 기회를 얻고 있는 오선우 선수 역시 팀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활약을 하고 있고 미완의 대기로 꼽혔던 김석환과 호룡전 김호령 역시 꾸준한 활약으로 침체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팀이 지금의 위기를 잘 버텨내고 주전 선수들이 돌아올 경우에 선수층이 더 두꺼워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키움과 KT를 상대로 3승 1무 2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두산과 한화를 상대로 중위권 탈환을 노립니다. MBC 한신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오락가락 내리던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6도에서 17도, 한낮 최고기온은 25에서 26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엔 오후 한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보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여수시 국동 대경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차량 한 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선박용 경사료에서 해상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야간에 해안가 인근을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분기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인 0.82명을 웃돌며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1.14명을 나타낸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1명을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2,2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COP33 여수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7년간 중앙정부와 국회에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여수시가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전남도도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COP33 유치와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이 이번 21대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COP33 유치를 공식 선언할 것이 유력하다며
개최도시 우선 확정 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